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킬라잡이 대구도 진행의 허태입니다. 요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요, 부동산의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해서 무료 상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와 정말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꼭 맞는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2077-6363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액션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화 주셔서 저희가 친절한 상담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정보는 물론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해서 인기가 아주 많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일정은 중간중간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구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우리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선장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라잡이 송승헌과 이병헌의 합성, 송병현 전문가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시청자분들은 인식이 각인될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 전략과 놓쳐서는 안 될 시장 이슈까지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 네, 서인구 네, 포구호 네, 삼계리 네, 672 네. 개수마을 우린필루요. 주소만 들어도 오늘 끝날 뻔했어요. 그죠? 상당히 긴데 우리 네네. 전문가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네네. 이 아파트를 사신 게 언제신가요? 2007년도예요. 아, 그러면 입주하실 때 분양받으셔갖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분양 말고 피를 주고 좀 주고 들어갔어요. 분양받을 때 피까지, 네.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는데 분양가 밑으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기준으로 잡으면 3, 4년 가까이 뭐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 한번 미끄러졌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예. 세대 기준으로는 한 35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고 아파트 네.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사는 데는 도시경관 구조로는 앞에 넓은 들녘 논밭이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 배산 임수 형태의 아주 살기도 좋은, 교통도 편하고 다 좋은데 아파트 네. 값은 좀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예, 예. 그러면 오르겠느냐? 오름에 있어서 힘이 좀 작용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예, 예. 아, 거주 중이시고. 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갖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다른 건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가구 2주택자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는 1가구 2주택자 개념으로 봤을 때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분양평수 기준 85m 제곱 이하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주택자 개념으로는 안 잡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세가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래 갖고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에 갈아타야 되니까 당장 팔아야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메모하셨죠?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주변에 물류창고랑 환경이 자꾸 뭐 다른 게 바뀐다고 해서, 들어온다 해서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주변에 신규 물량들이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교통 좋고 녹지 좋고 전망 좋고 이런 녹지 지역의 아파트, 그래서 가격대가 그나마 좀 유지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공업시설들, 물류시설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번잡해지겠죠. 플러스 주변에 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마성 쪽으로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아파트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팔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정도 안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분양가에 플러스 P까지 주고 샀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폭이 뭐 급격히 떨어진 건 아닌데 서서히 지금 빠졌다가 다시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이 당분간 한 1년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시세 차익을 좀 보신 다음에 매도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정모님, 용인시 처인구. 네네. 요즘 사실 보니까 일자리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으로 뜨고 있는데 네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하면 작년 3, 4월 달에 네네. SK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그렇죠. 간다고 하면서 사실 용인 일대의 아파트값 다 오르고요. 기가 막히죠. 용인뿐만이 아니라 수지구 쪽, 영통구 쪽 아파트값 다 오르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미분양 관리 재개라고 했던 동탄 이 지구가 지금 피가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뭐 3억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상태고 미분양이라는 그 자체가 다 해소돼 버린 끝났죠, 이런 뭐. 상태입니다. 정말 그래서 용이 됐죠, 용. 용됐죠. 용됐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아파트 양은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용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는 일자리 구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테마가 뭐였냐면 도시경관이 아니라 자연 녹지경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숲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교통편이 그다음에 주변에 공해물질이 많이 안 나오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에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네네. 전원주택이 아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파트 형태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에 자연 녹지 구조가 좀 깨져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가면 갈수록 좀 빠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반면에 용인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주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파트 밑쪽으로 신규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좀 쏟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구조로는 공급량이 밑쪽에서 많이 주변의 여건에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감가상각을 바라보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생각하시고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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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택시 네네. 포승읍 호승읍, 홍원리 홍원리.
예, 예. 거기 146-16번지하고요. 네네. 그거는 전이고 320-2. 그거는 320-2. 답이에요. 예, 예. 자, 근데 어떤 그 점이 주변에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는지, 그 고덕에 삼성단지가 와가지고, 아, 좋죠. 예, 그런다는데 이쪽은 어떻게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제 생각인데 좀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 반도체가 파운다리 공장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10조 정도 투자하는 구조였는데 오늘 또 뉴스에 또 8조 정도 와. 추가해서 네. 시스템 반도체를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평택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토지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유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백전백승 불패하려면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는 구조의 반경 2km에서 3km 이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그 주변에 2km, 3km 이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토지에 들어갈 때는 평지형이어야 된다. 도로교에 있어야 된다. 경사도가 20도를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네네. 요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 같은 경우는 평택에 들어가는 호재, 즉 삼성전자, LG전자, 브레인시티, 미군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조금 떨어졌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구조로 약 한 1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도로 나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주변에 큰 도로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저희가 절토부지라고 합니다. 이 절토부지라는 개념은 고속도로와 국도와 지방국도로 쌓여져 있는 그래서 도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도심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원도심이 확장됐을 때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넓은 국도들이 잘라놓는 이렇게 갈라놓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삼성 반도체, 삼성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토를 시킨 고속도로와 국도를 또 장점으로 좀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 부분으로는 고속도로 IC에서 빠져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옆이네요. 그 다음에 또 평택항 포승 국가산업단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런 가깝네요. 거리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호재를 받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국도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공장이나 아니면 물류단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땅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는 한쪽은 녹지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논 같은 경우는 농림지 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녹지나 농림지 땅이나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당장에 물류 창고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아니면 농가주택 정도는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올리는 구조로는 농가주택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변에 지금 현재도 많은 물류 아니면 공장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상승폭으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또 도시 원도심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도 고속도로와 국도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 대놓고 또 밑쪽으로는 평택항이라는 특수 어떤 산업군 일자리를 끼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정리하자면 너무 삼성전자 그쪽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서쪽에 있는 교통망을 이용하시면 아주 예. 충분한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평택. 자, 평택 이 키워드만 들어도 이 부동산 시장이 네네.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평택 투자에 무조건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좀 유의할 점 말씀해 주시죠. 평택. 평택 같은 경우는요. 평택에 사신 분들이 평택의 부동산 잘 아실 것 같죠.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평택에 사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등잔 밑이 어둡군요. 네네. 그래서 평택에 들어가실 때는 네네.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네. 보통 부동산 사실 때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물어보셔서 땅 사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장님들은 그 지역 발전, 그 리에 맞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다는 거 아니죠. 꼭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평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값이 다 오르느냐 이건 아닙니다. 평택에서도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택에서도 오르는 땅들이 있고 떨어지는 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택 가서 이 땅의 지목이 농림지입니까? 아니면 상업지입니까? 주거지입니까?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느냐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네네. 실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물론 땅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평택에서도 오를 땅이 있고 안 오를 땅이 있다. 그래서 옥석 가래기를 좀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세미나나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의 세미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 궁금한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기도 이천시, 네. 부발, 네. 거기가 어디에, 저기가. 무촌리. 무촌리. 산 405번지. 산 405번지.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게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 싶어요. 미래가치 전망 궁금하시죠? 예, 미래가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경기도 이천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도자기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그죠? 근데 도자기는 이제 과거의 산업이고요. 네네네. 예, 거기 한승역이 좋아요. 산업으로- 역사가. 한승역. 네? 전철역 역사가 거기. 한승역이 좋죠, 여기. 아, 네네네네. 지하철. 맞습니다. 예, 앞으로 원주도 가고 뭐 이렇게 됐죠.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도 이천하면 과거에는 이제 도자기. 도자기. 예. 예, 그쪽에 도자기 사러도 제가 몇 번 간 적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교통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네. 실제로 서울의 물류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또 이천입니다. 그래서 네네.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천의 물류 창고에서 아. 불이 예, 한 번 예, 났었죠. 사고가 났죠.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애석한 문제지만 이천에 그만큼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SK도 가깝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천하면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냉동 저장고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같은 경우는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 예, 그다음에 전철이에요. 이천 시내권으로 나오기도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예. 주변에 지금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앞으로 가게 되면 교통호재, 아까 금방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예, 거기 삼역이 아마 한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공장 형태의 어떤 시설을 넣더라도 예. 평생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제가 이제 가끔씩 설명을 드릴 때 강조하는 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게 청춘을 다시 거꾸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요? 세월을 네. 거꾸로 살려면 월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는 팔지 마시고요. 갖고 예, 계시다가 조금만 더 갖고 계시다가 물류창고나 아니면 물류창고요. 우리가 그럼 중소기업들이 건물을 들어와서 지어서 줘야 됩니까? 네? 선생님,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건물을 줘야 지어서 이런 물류창고라. 게 있어요. 내가 땅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들어와서 당신 땅에다가 나 건물 한번 지어서 당신 돈 안 들이고 내가 건물 지을 테니까 월세는 당신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장 생각할 때 내 땅에다 내가 건물 지어서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건물 지어서 월세까지 내준다면 저는 일거양득 그죠? 그게 더 유리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지상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내 땅이지만 내 땅에 대한 그렇지. 나중엔 지상권이 예. 그렇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이네요. 만약에 지상권이 발생되는 구조로 간다면 한시적 어떤 지상권을 유지하는 계약서가 존재해야 된다. 계약서를. 그래서 예. 뭐 10년 후, 20년 후 사용 후 임대비를 내고 난 다음에 일괄 철거 목적. 철거해야 된다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철거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모든 권한을 저한테 이관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철거를 안 할 때는 모든 권한을 토지주의한테 권한한다. 그렇죠. 하겠다. 이런 조건이 선행돼야 되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조금 돈 들어가더라도 건물 그렇죠. 지어서 임대 내주는 그리고 차라리 임대료를 조금 더 받는 이런 구조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지상권에 대한 법적인 서류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도 지상권 안에 부동산 그다음에 유체동산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고요. 유체동산은 움직이는 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부동산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는 유체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이 부동산 플러스 유체동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하나만 중간에 여쭐게요. 네네네. 하나 여쭈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지금 임야로 돼 있는데 네네. 전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세요. 전이나 임야나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똑같습니까? 개발 행위를 해서 똑같이 대지목이나 잡종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 임야나 산 같은 경우는 산지법에 적용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적용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임야나 산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를 할 때 산지법에 적용돼서 개발 행위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덜 나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농지법에 적용되게 되면 농지를 개발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대체를 사야 돼. 갱신해야 하기 대체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개발 분담금이 굉장히 적고요. 네네. 농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보다는 오히려 임야산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예. 자, 그렇습니다. 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요즘 말이죠. 그 이천 정말 많은 그 물류 창고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개발 호재를 상당히 그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네네. 자,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이천이 왜 지금 그 물류의 힘을 좀 받는 이런 네네. 구조냐면요. 지금 그 안쪽에 있는 용인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 제한이나 그린벨트 혹은 개발에 따른 토지를 사고 파는 거에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규제가 그 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만이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허들이 구조인데 좀 높군요. 네. 그 바깥쪽인 용인 같은 경우는 이천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이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가 좀 용이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하고 이천하고는 경계면을 하나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편해지는 이런 구조를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있는 지역보다는 규제가 없는 지역이 또 선호가 좀 높아지고요. 네네네. 선호가 높아지는 거 플러스 교통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땅이 지금 현재로는 교통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땅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거든요. 용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저렴한데 앞으로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교통이 좋아지면 땅값이 오르겠죠. 오르죠. 그러면 용인 땅을 비싼 땅을 사서 개발해 가지고 갖고 가는 것보다는 싼 땅을 사서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땅값 오르는 땅값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호재에 의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와져 있고 이천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덜 올라 있는 시장 플러스 교통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중요하죠. 교통.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천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천의 땅을 떠나서 우리 송병훈 전문가님께서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이 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모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쉽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름 또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지상권이다. 정말 이 땅에 대해서는 이게 업종 변경하는 것부터 복잡한 게 많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장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실전 투자 강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도 또 하면서 네, 방송 한계가 있으니까. 개개인들의 또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네네. 풀어드리는 이런 구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저희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건상. 그래서 그렇죠. 꼭 이렇게 정보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네. 저희가 정보를 드리니까 꼭 오셔서 들으시면 가계, 즉 자산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보는 안정감 송병은 전문가님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 세미나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바쁘다 바빠 월요일 6시가 다 돼가는데 저희 대부도와 함께 시청자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액션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오늘 뉴스에 또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주에 기준금리가 또 내렸죠. 0.25%.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뭐 금리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0.75에서 0.25% 떨어져서 0.5%대로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크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상징성이다. 상징성이 뭐가 있죠. 지금 상징이냐면 네. 경기 기조는 앞으로 좀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시중에 좀 돈이 많이 돌 수 있는 구조를 그렇죠. 만들겠다. 네네.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내려가겠다는 어떤 시그널을 넣는다는 얘기는 네. 돈들이 은행으로 자꾸 어느 한 곳에 모여지는 거를 막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돈들이 될 수 있으면 시장에 많이 돌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가겠다 이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전제는 맞는데 금리 떨어지는 이런 전제는 맞겠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기조가 앞으로 내수 시장도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은 방향 네. 우리가 활기를 확 띨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중에 돌 수 있는 자금들이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은행에 갖다 넣어도 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딘가에 투자처를 찾아서 돌아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서 네. 보니까 부동자금, 움직이지 않는 자금이 1,100조라고 하니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로금리와 역대급 부동잔금 그리고 경제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중 어느 쪽이 좀 더 힘이 더 셀까라는 거를 상당히 궁금해시 하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증시가 한 1,500조 네. 정도 되고 증시가?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한 해 500조. 물론 이제 추경 계속 하다 보니까 550조 내년 정도 가면 600조 정도 시장까지 계속 간다고 추경하죠. 봤을 때 네네. 지금 1,100조 시장이면 어마어마한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금이 만약에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식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에 지금 한 2,000포인트 빨간색이죠, 되니까 뭐. 네네. 거의 뭐 한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자금들이 어느 시장으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작년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트남 혹시 아파트 시장 뜬다, 부동산 시장 뜬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계속 베트남이었죠. 네네네. 박항서 감독님과 함께. 맞습니다. 작년에 유동 자금들이 1,000조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금들이 어디 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뭐 글로벌 뭐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구다보다가 네. 갑자기 뭐 베트남에 막 네. 뜨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 전자 거기서 막 공장 짓고. 뜨고 그죠? 박항서 감독님 막 뜨고 하니까 갑자기 막 베트남 시장이 막 들썩들썩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특히나 아시아권 개도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동자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 봄 보면 S기업 주식이 한번 크게 한번 휘청했죠. 그쵸, 그러면서 종합주가 코스피 기준 1,5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그 밑에까지 떨어졌다 올라왔죠. 떨어졌다 올라오는 이 타이밍에 동학 개미 운동 그쵸. 들어보셨죠? 네.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안 사면 어쩌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쭉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지금 증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조금 불안한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증시 쪽 관련이 올 여름 가을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한 상황이고 불안하고. 또 미국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중국도 불안한 상황이고 뭐 브라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로 또 가고 네네. 있는 이런 상태고 네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외교 전쟁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무역 전쟁이죠. 또 홍콩 또 중국하고 지금 또 사이가 굉장히 좀 좀 또- 사이가 또 멀어지는 네. 이런 네네, 안 좋죠.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를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묶였습니다.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딘가에 들어갈 건 같은데 제가 조금 답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거의 20년 되는 얘기인데 네네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데요. 유학할 때 뭐 제가 여유 있어서 제 집을 사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일본의
월세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들여서 네. 제가 살고 있는 네. 그 빌라, 우리나라 치면 빌라 형태의 네네.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일본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렇죠. 디플레이션 와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5억을 들여서 네. 한 달 기준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버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으니까 네. 외국 사람한테도 월세를 받고요. 받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월세를 내고. 월세를 내는 이런 네네. 구조.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침체됐지만 살아가는 목적으로는 꼭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우리가 의식주가 그렇죠. 들어가지 주거 않습니까? 지역이. 그죠? 그래서 저는 2020년 앞으로 2021, 2022년 2년 대선까지 시장 형태로 봤을 때는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걸 은행에다 넣어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 이자를 노려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렵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증시, 글로벌 경제 여러 가지로 증시도 좀 흔들림이 좀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안정적인 자산 구조로는 네. 부동산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수익 구조로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 외에 차익 시장으로는 오히려 또 토지 시장을 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고요. 네네.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도권에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에 토지든 주거 형태를 띄울 수 있는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요. 저희가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한 특별 강의와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대부도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네.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영등포의 당산 한영 아파트하고 네. 공덕동의 마포 현대 두 곳을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 두 개 네. 중에 어떤 게 좋을지 고민 중이라서 네,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공덕동에 마포 일단 동네만 들어도 참 행복한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살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예, 실거주견 투자로. 예. 저기 여유만 있으시면 두 개 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 네, 네. 예. 자, 이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주세요 하면, 야,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이가 저는 좀 많은데, 네. 딸이 이뻐요, 아들이 이뻐요, 아니면 첫째가 이뻐요, 둘째가 이뻐요, 셋째가 이뻐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네, 뭐 엄마가 이런 입장이에요.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뭐 이거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도 그러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포 같은 경우는요. 네네. 지금 마포 쪽에 도시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예. 그동안 지금 아현동 쪽으로 해서 이쪽 주변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 중에 한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셔야 할 게 저번 달에 용산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포구 쪽으로 해서 용산 쪽으로 해서 한강로 쪽으로 해서 이쪽 중구 쪽 해연동 쪽 청파동 일대에 도시 정비 사업이 움직여진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 그 얘기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분양 물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공급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사고자 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마포가 아니라 요쪽 밑으로 들어가서 영등포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영등포 쪽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보면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는 88 올림픽을 한참 할 때 지어진 아파트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6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지어진 아파트예요. 예.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곳이 빠르겠느냐? 영등포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쏟아내면서 실입주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아직까지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덜 오른 시장으로 보자면 영등포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등포 쪽으로 점수를 주자면 조금 더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물포 길이 이게 이제 곧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거주지 요건으로는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 실제로 효창동 쪽으로 해서 용산역 쪽으로 해서 요쪽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지에서 살짝 빠져 있는 그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공덕동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보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 통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벗어났느냐 안에 속해 있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엄마랑 아빠 중에 아빠는 맨날 바쁘죠? 그죠? 엄마랑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클 때는 엄마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에서 품고 함께 개발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바로 엄마와 같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시장이 저는 영등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이 더 조금 점수를 주자면 우승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거를 바로 지금 바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매수해도 되겠네요. 지금 지금 바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은요. 느낌이 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맞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좋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시청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주소가 어떻게 되시고 궁금한 점이 어떻게 되시죠? 예, 여긴 충남 당진시 성화구 반섬포길 24-9번지고요. 네네. 이걸 저희가 그 직영 운영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나이가 있어서 좀 팔라고 해요. 어떤 걸 운영하시죠? 저기 그린힐 파크라고 그 모텔을 운영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매매가 안 되는데 이거를 끌고 나가는 게 유익할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했어요. 자, 그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숙박업소를 하시네요. 네. 그죠? 이 숙박업소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화려하게 보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게 네.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한테만 맡겨놔서는 또 장사가 그렇죠. 잘 안 되고요. 그렇죠. 내가 네. 직접 하다 보면 꽉 묶여가지고 어디 뭐 제대로 손주 며느리 제대로 보러 갈 수 없는 이런 할 일이 구조거든요. 많군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죠? 네, 네네. 제가 이제 양반이 80이 이제 가까워지고 제가 이제 70이 아.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도 이제 그동안 다 크고 이래서 이제는 그렇죠. 좀 편하게 지낼까 싶어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요. 가격을 모르거든요. 네네. 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격을 말씀드릴 가격이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격이 확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이 가격을 높이 불려드리고 조금 저렴하게 팔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네. 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폭등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네. 2, 3년 이후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가격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 지금 여기가 예.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구조는 제가 일단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네. 지금 구조로 임대를 한 2년 정도 누구한테 좀 주는 것도 관리가 좀 어렵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좀 많이 기다리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저 궁금하신 점이나 주소 말씀해 주시죠. 예, 서산시 대산업 네. 운산 리키 네네. 1403. 네네. 1403. 예, 이것을 네네. 교수자네. 그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네네. 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미래 가치도 중요하고 네네. 자산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 쪽에 지금 모텔 갖고 있는 거나 지금 이 밑에 있는 논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주변으로 지금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서해안 고속 복전철에 의해서 서산, 당진, 전철이 지금 들어가는 구조고요. 이 전철이 쭉 내려가서 저 밑쪽으로는 새만금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새만금까지.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새만금 가기도 굉장히 좋지만 전라 남북도 쪽에서 오히려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좋아지죠. 그래서 네. 아까 모텔도 한 3, 4년, 짧게는 2, 3년 더 갖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논도 앞으로 논이 아니라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 지금 바다를 앞에 쫙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저수지인데. 네? 바다가 아니고 저수지예요. 아, 저수지요. 네. 과거에는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이제 예, 이렇게 예, 예. 막으면서 네. 저수지 강이 됐는데 네네. 앞으로 이 주변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쵸, 이런 뷰가 구조가 바뀌고 좋겠네요.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땅을 지금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2, 3년 길게 되면 3, 4년만 더 갖고 오게 되면 논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시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 보니까 네네. 야, 이게 이제 땅 그리고 부동산 이게 부동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 또 특별 강의나 세미나 또 많이 준비하셨죠? 네네. 네. 실제로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네.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자산도 조금 불안해가지고 네.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팔아버리는 경우 있고요. 아.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면밀히 풀어드립니다. 네네.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옥석을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 강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부분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